안녕하세요.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 숨겨진 깊은 심리적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개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존엄성과 타락입니다. 이 두 단어는 단순히 사전적 의미를 넘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존엄성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모든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고유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아주 근사하고 당연한 생각이죠. 우리의 삶이 이러한 존엄성 위에 세워진다면 세상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울까요? 반면 그 정반대편에는 타락이라는 어두운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는 도덕적 부패에 자신을 내맡기고 인간의 존엄성과 선함 자체를 무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타락한 마음은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들은 바로 이 타락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특히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이들의 내면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존엄성의 가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락의 방향으로 깊숙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존엄성은 오직 나에게만 해당되고 당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짓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신만이 받아야 한다고 믿는 무대 위의 배우처럼 말이죠. 만약 당신이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요 라고 말하는 듯 무서운 기세로 당신을 공격하고 짓밟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죠. 나르시시즘의 근간에는 아주 원초적인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관계에서 중요한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에 불과하죠. 당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인정받거나 주목받는 모습은 그들에게 큰 불편함과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또한 나는 특별하다는 배타적인 태도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치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서열 문화처럼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위아래로 나누고 평가하는 판단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물론 그 서열의 최정상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엄청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와 욕구가 당신의 것보다 훨씬 중요해. 그러니 당신은 나를 위해 희생해야 해. 이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굳이 당신을 이해해야 하지? 그럴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며 그 생각 속에는 이미 당신을 향한 깊은 경멸과 무시가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착취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당신이 쓸모있는 동안에는 곁에 두겠지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타인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끊임없는 욕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바로 그들의 타락을 증명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들이 타락한 마음에 자신을 내주었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그들은 끊임없이 과장된 자기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모든 상황에서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야 하고 마지막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둘째, 비판과 판단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을 자신들의 서열표 어디쯤에 놓을지 재고 있으며 당연히 당신이 좋은 평가를 받을 리는 없습니다. 지독히 독선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는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셋째,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공격적으로 대합니다. 여기서 공격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주장을 펼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인격을 모독하며 당신을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혹시 이유도 모른 채 누군가로부터 경멸적인 분노와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라는 생각에 억울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능력이 없으며 타락한 마음은 그들에게 아무런 제동장치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넷째, 그들은 당신의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합니다. 이는 앞서 말한 지배욕의 연장선이며 권위주의적인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다섯째,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럴 만하니까 그런 일을 당한 거지 라며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그들의 냉담하고 무정한 태도 뒤에는 강력한 방어 기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미성숙한 부분을 당신에게 투사하며 결코 스스로를 정직하게 마주하지 못합니다. 여섯째, 그들의 도덕성은 자신의 욕망과 충동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고결하고 품위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는 정의와 양심을 외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과 상충되는 유혹이나 충동이 나타나면 그들이 그토록 외치던 가치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일곱째, 그들은 당신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통해 만족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당신에게 굴욕감을 안겨주면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이것 봐,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증거야. 나는 성공했고 너는 실패했지 라며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며 고소해하고 희열을 느낍니다. 이 모든 특성들은 결국 우리 편 대 너희 편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기결됩니다. 그들은 세상을 경쟁과 투쟁이 장으로만 여기며 당신이 건네는 어떤 진심 어린 조언이나 피드백에도 귀를 닫아버립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의 삶 속에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의 타락한 행동 방식의 희생자가 되어 얼마나 많은 밤을 고통 속에서 보내셨나요? 이유 없는 비난과 경멸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깊이 상처받았는지 저는 감히 짐작해 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타락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은 자신의 어두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증오와 냉소주의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사랑이 존재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경멸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수인과도 같습니다. 물론 그들 스스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행동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마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선함이나 진실함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참으로 슬픈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 속에서 희생자가 된 당신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같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타락한 방식에 오랫동안 노출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 곁에 있을 때면 극도의 긴장감과 불안감에 휩싸여 내면의 선한 의지나 자발성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저 나답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논란거리가 되어버립니다. 나의 고유한 개성을 드러내는 순간 마치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온갖 비난이 쏟아집니다. 결국 당신의 삶은 깊은 무력감과 환멸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사람과 함께 좋은 삶을 꾸려나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분노가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 한국인들이 말하는 한이 맺히기도 합니다. 이 정당한 분노가 때로는 당신을 집어삼켜 증오심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거울 속에서 경멸감으로 일그러진 내 모습을 발견하고는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가면을 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좌절스러운지 남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 괜찮은 척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이것 또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더 나아가 이 파괴적인 관계는 당신의 다른 소중한 인간관계마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을 교묘하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 당신을 고립시키고 결국 당신은 가장 가까웠던 이들마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파괴적인 행동 뒤에 숨겨진 나르시시스트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그들은 사실 삶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깊은 비관주의로 가득 차 있으며 파괴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려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황폐할까요? 그들이 당신을 파괴하려는 욕구는 역설적으로 그들 자신의 깊은 자기 혐오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약점, 인간적인 실수, 초라해 보일 수 있는 모든 면을 지독히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성장하려 노력하는 대신 그 모든 혐오스러운 부분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자신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약한 것이 싫어. 그러니 그 약함은 모두 내 몫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내 삶의 철학을 결정할 수 없다.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포용할 수 없는 것, 즉 당신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끌어안으십시오.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세요. 당신의 가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분노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것은 부당하고 잘못됐어 라고 외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되뇌어 주세요. 내 삶은 너무나 소중하기에 타락과 악의에 자신을 내맡긴 사람에게 지배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우리는 존엄성과 존중, 그리고 품위를 지향합니다. 부디 그것을 굳게 붙잡고 당신의 삶 전체를 그 원칙 위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어둠 속에 있는 한 사람에게 따뜻한 빛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당신만의 평화를 찾아가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선택한 혼란의 길이 아닌 당신의 존엄성이 빛